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증시가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다들 놀라셨는지, 그렇죠? 네, 오늘 뭐 금요일이긴 한데 금요일 치고도 오늘 굉장히 적게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천천히 들어오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제 고생들이 좀 끝나가는, 그죠? 네,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증시 하루 급등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하죠, 그죠? 지난달 한 10월 한 20일쯤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기사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서서히 바뀌다가 어젯밤에는 이제 큰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인 그 CPI를 발표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 미국 증시 아주 크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 대형주들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날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어땠으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이제 두루두루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환율이 뭐 무서울 정도로 급락을 했죠. 환율 원달러 환율 오늘 차트 보면 무섭습니다. 4%대까지 폭락을 했는데 저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저거는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대음봉인데 오늘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저녁 방송을 계속 여태까지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축구하고 있습니까? 어디랑 축구합니까? 네. 어디랑이에요? 네.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제가 안 보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스포츠 뉴스. 스포츠 뉴스 안 봐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스포츠에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어디랑 축구합니까 지금? 네. 몰랐네요. 네. 자 일단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아 아이슬란드랑 그렇군요. 네네. 네, 러브포인이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 자 바로 이제 들어가죠. 네. 금요일날 또 그죠? 네. 맥주 한 잔에 또 축구 경기 보면 재밌죠,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얼마나 거래소에서 많이 샀는지 코스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네. 진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보시라고 일단 띄워놨고, 이거 내려놓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3.7%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죠? 지금 뭐 여기 8월달 여기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요. 직전 고점. 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무려 7.3% 급등했습니다. 뭐 그냥 아주 날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4% 급등 출발해가지고 그냥 끝날 때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7.3% 급등을 해서 어제 아주 잘 끝났어요. 근데 이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제 방송 대부분 이제 오랫동안 보셨죠? 네. 잠깐만 어디 목소리 안 들리세요 그쪽에? 잠시만요. 네, 거기 유튜브 쪽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지금 들리세요? 여기 한쪽은 들리는데 반대편은 안 들려. 다른 쪽은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지금 들리십니까? 네, 들리시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CPI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나왔는데 얼마나 좋게 나왔냐?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자기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망한 것보다 미국의 CPI가 0.2%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증시를 7% 폭등을 시킨 거예요. 왜 그 전에 6월달하고 9월달에 증시 폭락시킬 때 CPI가 자기들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것보다 0.1% 높게 나왔다고 고작 그것 때문에 증시를 막 폭락을 시켰거든요. 여기 6월달에 폭락할 때하고 7월달에 폭락할 때 그래서 알고 7월달에 9월달에 폭락할 때 이것 때문에 폭락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참 웃긴 건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전망한 것보다 0.2%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7% 폭등을 시킨 겁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아침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미국의 기술주 있죠. 특히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대형주들이 평상시에 5% 이상 급등을 잘 안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막 8%씩 급등했어요. 이게 엔비디아라는 주식인데 최근에 전저점 게임에서 무너졌었거든요. 어제 14% 급등했어요. 이거 소형주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14% 급등했고,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도 보시면 8%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미국에 난리 났었어요. 네, 다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이던 이 기술주들, 약세가 아니라 진짜 못난 모습을 보이던 기술주들이 폭등을 했고, 게임주도 폭등하고 다 폭등했습니다. 뭐 8%, 9%, 뭐 15%씩 막 날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이랑 금리라 그랬죠, 그죠? 최근에 환율은 떨어지고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이제 낮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2.15% 이제 급락 마감했어요. 아주 잘 떨어졌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진 거냐면 잘 보세요. 저점이 여기였죠. 여기가 7월달, 8월달 수준이에요. 7, 8월달. 그러니까 7, 8월달 수준까지 달러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우리나라 7, 8월달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7, 8월달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죠? 요거를 옆으로 쭉 이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확실하게 조절할 걸로 이제 확신을 가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7월달, 8월달 수준이라 그랬죠? 그죠? 7, 8월달 수준. 그러니까 한국 원달러 환율도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7, 8월달 수준까지 한 방에 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4%나 폭락을 했나요? 오늘 뭐 환율 떨어진 거 보시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왜 이래 이거?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문제지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에 4%씩 폭락하면 다 놀래요. 저도 오늘 낮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방송할 때 그랬어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참 이게 호재인데 놀라셨겠다고. 다 놀랬다잖아요, 회원들이. 아 갑자기 뭐야 이거 그러면서. 네? 제가 요즘에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환율은 1.5% 이상 잘 안 움직인다고. 근데 오늘 4% 급락했어요. 이거 누가 보면은 그죠? 네. 안 놀라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급등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입 물가도 좀 내려갈 거고, 그죠? 또 외환위기 외치던 인간들 입 다물 거고, 욕 좀 합시다. 네? 외환위기 이제 외치던 그 사람들 입 다물 거 아닙니까? 화산들 진짜.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이만큼 끌어내린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월, 화, 수요일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일주일 동안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 초반까지 그냥 1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환율이 급락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횡보해도 걱정. 이 사람은 맨날 걱정만 해. 주가가 올라가도 걱정해요. 언제 팔아야 되지? 안 팔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횡보하죠? 또 걱정해요. 팔아야 되나? 자, 없어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떨어지죠?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팔 걸 그랬나?
더 살까? 말까? 계속 그래요. 반등 나오죠? 조금 오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돈 버리는 게 아니라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7월, 7, 8월 달 수준까지 내려와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우리나라 환율만 보지 마시고 뭘 같이 봐요? 외국 것도 같이 보면 되겠죠. 누구 보면 되겠어요? 대표 나라 일본. 이틀 연속 급락하죠? 네.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보세요. 일반 주식 전문가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제 잘난 체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라고요. 일반 전문가는 오늘 저희는 뭐해서 수익 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네. 저도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래요, 그죠? 네. 환율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시황 그만 잡아드려도 되고 이제 종목 얘기 위주로 해도 돼요. 이제. 자,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 7월달, 여기 8월달이라고. 어디까지 빠져?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다시 한번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이런 게 아니라 7, 8월 수준으로 동일하게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고생하신 게 좀, 그죠? 네. 고생이 좀 끝이 나는 것 같다고. 물론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급반등도 나오긴 할 텐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일본을 잘 보시면 돼요. 네. 위안화도 조금 빠질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확 형성이 되니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동안에 무려 7% 급락했습니다. 4.1%, 4.2% 있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인데요. 하루에 7% 급락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원달러 환율 급락한 것만큼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그죠? 2년물짜리 국채 금리도 2년물짜리가요. 이게 좀 더 높은데 2년물짜리 국채금리는 최근에 4.7%, 이건 이자죠, 금리니까 4.7%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4.3%, 그래서 마이너스 5% 급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아무튼 굉장히 세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럴 때 보셔야 되는 게 공포지수죠. 우리나라 개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 미국의 공포지수를 좀 볼까요? 공포지수를 보시면 어제 이만큼 급락했어요. 거의 뭐 10% 가까이 급락했죠. 9.43%. 완전히 다 내려왔어요. 네. 하루에 이게 10%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 아닌데 금리 인상 속도는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저렇게 크게 급등했다는 거는 여태까지 뭐 세력들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개인들 털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었는데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 요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월요일날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하루 만에 돌아서진 않겠지만 분명히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수만 올라왔을 수도 있으니까 종목들도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외국인 매매 동향은 어땠는지 이럴 때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봉인지 아니면 가짜 양봉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늘 하던 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천억 순매수했는데 자,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기관은 9,900억,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했죠. 평상시에 좀 일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아무튼 둘 다 평상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그래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2천억하고 3천억밖에 안 샀는데요. 아니요.
평상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산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는 진짜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아니 뭐 대형주만 좀 올라가고 개별주는 안 갔던데요. 당연하죠. 왜냐면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지수가 뭐 미국이 막 7%씩 급등하고 막 환율 폭락하고 막 이러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대형주로 가요. 최근에 그 순환매 지수가 순환매 나오는 거 원래 얘기해드렸죠. 네. 그 대형주라니까요. 이 상태로 그냥 지수가 옆으로 횡보했으면은 개별주가 오늘 갔겠지만 갑자기 막 미국 7% 급등하고 막 미국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막 7%, 8% 기본 막 5, 6% 5, 예, 기본 5%, 6% 심하게는 뭐 8%, 10%, 막 15%씩 급등했거든요. 그런 대형주들이.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은 당연히 대형주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걸 가지고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차례가 온다니까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급등 안 하고, 그죠? 네. CPI 발표한 거 그냥 대충 어정쩡하게 하고 끝났으면은 오늘 코스피 안 가고, 즉 대형주 안 가고 코스닥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에 코스닥도 많이 가긴 갈 텐데, 그죠? 네. 더 좋은 거는 코스피 지수 쪽을 더 튼튼하게, 즉 대형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상태에서 코스닥 테마주가 가기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잘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이 세게 올라온 거는 좋은 거예요. 아무튼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오늘 되게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고요. 시간대별로 보면은 참 좋은 게 이거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사죠. 네. 중간에 뭐 속이거나 그런 거 없이 작정하고 순매수 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들은 오늘 이제 어떤 게 올라왔냐면 뭐 말 그대로 뭐 다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아침에 그냥 거의 뭐 시초가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카카오도 봐야 되겠죠. 네. 카카오 보면서 또 그 생각했어요. 그때 불났을 때가 진짜 바닥이 맞구나. 좀 이따 얘기하죠.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4% 급등했고요. 그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신고가 났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 좋죠. SK하이닉스 최근 10월 말에 꼭 SK하이닉스 망할 것처럼 난리지기더니 다시 원상복귀 이런다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쉬었습니다. 다른 종목들한테 양보했고 LG와 6% 급등, 삼성 SDI 쭉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온 거 위주로 볼게요. 네. 제가 중요한 70까지 카카오페이 상한가 여기 불났을 때가 바닥인 것 같아요 진짜. 카카오뱅크 이거 거래소 주식입니다. 둘 다 15,000원이 불났을 때가 15,000원 아니에요 그때. 네? 거의 3만원까지 왔어요. 거의 100%온 거예요. 100%. 딱 100%는 아닌데 80% 이상 올라온 거 맞아요. 크래프톤 게임주 그냥 박살나다가 18% 네. 카카오 장중에 20%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15%에 마감합니다. 한번 1번 한번 찍어 보실래요? 공장 여기 공장이란다. 데이터 센터 여기 불났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다. 1번 찍어 보세요. 우리 웃으면서 하자고요. 그죠? 그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아. 그때 우리도 지나가면서 저도 그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거 바닥 아닙니까? 막 그랬는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불 들어간다고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바닥이었네 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제가 카카오를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기엔 이미 늦으셨고 그죠?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늦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와 진짜 하다가 이제 불까지 나니까 진짜 바닥이구나. 그죠? 네. 이 상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거기서 못 산 거를 저기 한탄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세상에 어떻게 거기서 불이 납니까? 그죠? 네. NC소프트 게임주 오늘 날랐죠. 그죠? 네. 하이브 연예기획사도 급등했고 LG유니텍 11% 급등. 최근에 급락해서 그죠?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마음고생 시키더니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를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이놈 이러면서 감히 폭락을 해 그러면서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놈이래요. 오늘 10% 가까이 급등했고 보기 좋네요. 그죠? 네. 잘 올라.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닌데 보기 좋습니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도 아무튼 최근에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 좋죠, 그죠? 공매도 걸었던 외국인들이나 이런 세력들도 지금 열심히 주식을 오늘 샀겠죠. 왜요? 왜 그러겠어요? 공매도 걸었었으면은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증시가 폭등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대형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 상환, 즉 숏 커버링이 나왔겠죠.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이 종목들이 이제 눈물에 반등, 급등을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보시면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는 그냥 차트 안 보고 그냥 여기 수치만 볼게요. 어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40위까지인데 대부분 5%에서 6%, 7%씩 급등했죠. 쭉 보세요. 대부분 다 급등했잖아요. 오늘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대형주 쪽에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예요. 네. 또 그 개별주 테마주 언제 가나요? 어제 난다. 수요일날 저녁 방송 보시면 그걸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굉장히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들 다 초급등을 했고요.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금리 급락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급등했고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코스닥 대형주들까지 다 급등을 해서 지수가 아주 잘 올라온 게 확실하게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인들이 사준 게 아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대량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나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어제 그 얘기 기억하시면 얘기 들으면서 저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뭐냐면 미국이 어제 그죠? CPI를 발표를 하는데 항상 CPI 발표 전후로 해서 증시가 하도 급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미리 손절하고 현금 들고서 미국 CPI 발표 끝나고 나서 폭락 나오면 주식을 싸게 사려고 아니면 이제 하락을 피해보려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별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기억하신다 이번 주 보시고 기억하시죠?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개인들이 그래서 되게 미국의 CPI 그 발표를 피하려고 막 그러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 2번 찍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머릿속에 남으시라고.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력의 생각 그리고 개인들의 생각이 뭔지 그걸 알아내야 돼요. 막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세력의 매수가의 비밀 뭐 이런 거. 세력이 매수를 얼마 했는지 상관없어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알면 뭐 할 거예요. 흔들면 다 털리는데. 중요한 건 세력이 뭔 생각을 하고 있나 반대편에 있는 개인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네, 나중에 영상 한번 찾아드릴게요. 뭐냐면 요번에 그 고퍼스 있잖아요. 고퍼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그때 그 매일경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MTN인가? 거기 하여튼 무슨 유튜브 채널에서 뭐 하락장을 예견한 뭐 누가 뭐 나와가지고 뭐 고퍼스 타령하고 인버스 타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9월 말에 지수 폭락하고 환율 급등할 때 되게 힘들 때 그때 뭐 인버스 사라고 강조한 사람 나와가지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꼭지였어요. 그게 지수 저점이었고 인버스 이거 고퍼스거든요. 지금 차트 보고 계신 게 뭐냐 고퍼스인데 고퍼스 인버스 2배짜리 이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니까 그런 글이 많았어요. 고퍼스 샀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더 샀어요 이러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조롱하듯이 고퍼스로 수익 났다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 이거 팔았겠어요? 뭔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이건 지수가 떨어질 때 이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게 9월 말 10월 초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 이거 더 여기서 수익 실현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평단가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에서 3,300원 사이 대충 여기가 3,400원인데 3,00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매집한 개인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3,000원, 3,400원이면 요 가격대. 여기에서 여기에서 많이 샀다고요 사람들이.
고버스요. 그러면 4,000원은 못 갔고 3,900원까지 갔는데 3,000원에 샀으면은 30% 수익이고, 그죠? 여기 3,400원에 샀으면은 한 15% 수익 되나요? 대충? 한 500원 수익이니까 500원 정도 수익이니까 대충 한 15% 잡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았을까요? 여기서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수익 났다고 좋아했거든 이 사람들이. 뭐 수익을 낸 거는 뭐 잘한 거예요. 그죠? 이 어려울 때 뭐 고퍼스가 지수가 급락할 걸 맞춰서 이 사람들도 수익을 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수익 챙겼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팔았을까요? 팔아서 수익을 다 챙겼을까요? 1번 아니다. 끌려 내려온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자, 이거 찍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을 확실하게 챙겼을 것 같다. 1번 안 팔아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4번 저는 4번 찍을 거예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 지금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오늘 2,875원이니까. 그쵸? 2,875원이면 3,000원이나 3,400원에 샀으면은 그죠? 손해예요 지금. 지금 하는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주식에 물리면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세력이 물량을 잡고 있는 한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와요. 네. 그런데 인버스에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수는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나 고퍼스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차라리 미친 개한테 물리는 게 낫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소리가 있어요, 진짜. 이거 거의 못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판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린 사람, 저기 끌려내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뒤늦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고퍼스로도 인버스로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수익 내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사실은. 인버스로 수익 내는 것도. 그런데 못 챙겨요. 거의 대부분 끌려내려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아까 환율 급락한 거는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겁먹지 마시라고 뭘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해외 지수인데, 해외 지수를 보시면은 독일 증시 있죠? 쑥 뽑아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독일 증시인데 이렇게 이제 1월 초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죠? 네. 하락 추세죠, 그죠? 이렇게 여기를 강하게 뚫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헷갈리게 하려고 뭐 홍콩 문제 이런저런 문제 들어가지고 다 박살내놨다고요. 우리나라도 잘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 8월달부터 작년 8월달부터 지수가 빠졌거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나 몰라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8월달부터 그렇지 마. 똑같이 1월달부터 봅시다. 1월달 미국 다우지수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1월달부터 빠졌거든요. 1월달부터 뵙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하락 추세였는데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끝난 거예요. 이제. 큰 고생은 끝난 거고 이제 자잘자잘한 고생이 좀 남았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독일이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네. 홍콩 항생지수, H지수. 이거는 차트에 선이 안 그어져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근데 이거는 7월부터 이거는 선이 안 그어져요. 글 수가 없어. 낙폭과대가 너무 심해서. 근데 웃기죠. 오늘 8%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 개최하기 전에 미국의 FOMC 회의가 11월 1일과 2일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저점이 언제예요? 10월 31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왜 중요했냐면 11월 달에 기준금리 얼마 인상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불안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가장 극도에 달했을 때
즉 스트레스 강도가 제일 높을 때 그때 홍콩 H지수가 4,919까지 폭락시키면서 ELS 싸그리 녹인시켜서 거지 만든 거야 다. 원금 손실 있게 싹 털어버리고 잽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 홍콩 ELS 이 녹인 얘기를 라이브 그 정현들한테만 해드리고 무방에서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자꾸 이게 거슬리길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때. 나오죠. 딱 연준 그 금리 인상 그 회의 FOMC 회의하기 전에 저점 찍고서 휘리릭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냐면 녹인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참 웃긴 게요. 우리나라가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홍콩도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다.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어제 폭락했거든요. 근데 옵션 만기일 딱 끝나고 나니까 홍콩 8% 급등, 우리나라도 급등, 전 세계 급등. 이게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다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다 계획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음모론이지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증시 여기 특히 독일이랑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 증시, 다우지수 이런 거 보면은 조정이라기보다 거의 진짜 뭐 폭락이었어요.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트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향으로 틀면 어떻게 가냐면 아까 뭐 독일 지수 갖고 얘기해 볼까요? 독일 닥스 지수.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하형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만큼 들었죠? 그럼 살짝 더 누르고 들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보통 이렇게 가요. 그럼 중간중간에 흔들겠죠? 이때 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상승할 때도 부정적인 기사는 계속 나와요. 연말이죠. 이제 연말 연초에는 그 뭐 미래 비전, 뭐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그죠? 네.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와요. 호재와 악재, 긍정과 부정, 그죠? 낙관과 비관 이게 공존해 있어요. 서로 막 섞여 있거든요. 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주가가 아무튼 이제 세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방금 얘기해드린 거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올라올 거예요. 이제 올라올 텐데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오면서 털면서 갑니다. 네, 털면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틀 전인가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방송할 때 아무래도 낮에 회원들 방송할 때 더 설명을 더 깊게 자세하게 많이 하겠죠. 그죠? 네. 그때 이걸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신용융자 참 이거 가지고 전 설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네, 잠깐만요. 자, 2020년 그냥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그때부터의 이제 7월입니다. 네. 2020년 7월부터 현재거든요. 신용 잔고인데 잘 보시면 이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예요.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도 있지만 급락할 때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요, 보시면 지수가 파란색인데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용도 같이 급락을 해요. 신용 잔고도. 근데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다시 신용이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지수가 급락하니까 신용도 감소하죠. 근데 다시 지수가 올라가니까 신용도 빠르게 상승하죠. 중간에 봐도 똑같아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신용도 줄어들다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니까 신용도 바로 늘어나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작년 말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때 신용에 따라서 주는데 지수가 올라가니까 신용도 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수 급락했다가 올라가니까 신용도 줄었다가 바로 올라가고,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폭락했다가 그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옆으로 횡보만 했는데 신용은 같이 줄었다가 나중에 늘죠. 그죠? 6월 달에도 보시면 6월 달에 그렇게 반대매매 많이 나오고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신용도 당연히 반대매매 많이 나서 폭락을 했겠죠.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어때요? 예, 역시 신용도 다시 오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저희 회원들한테는 2018년? 네, 하여튼 미중무역전쟁 때까지 해서 막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했다가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다. 시장이 좋았건 나빴건, 대통령이 누구였건, 뭐가 주도주였건 테마주였건 항상 이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제가 요번에 못 보던 걸 봤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수가 이만큼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파란색이 지수라니까요. 근데 신용을 보세요. 신용은 안 늘어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늘어났을까? 지금 이 생각하셨죠? 이자가 비싸서요. 신용 쓰시는 분들은요, 이자 비싼데도 써요. 원래 신용이자는 증권사 신용이자는 원래 비싸요. 원래 고리거든요. 그래도 뭐 수익 내서 갚으면 된다 그래서 신용 쓰신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신용 쓰시는 분들은 금리 크게 그렇게 1, 2%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 아무리 폭락을 해도 신용은 다시 늘거든요. 이번에 안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랬어요. 명색이 전문가 15년 했고 주식도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났다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근데 이걸 그러면 나쁘게 해석했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니까요. 다 나갔구나 이제. 하다가 이제 신용 쓰는 사람도 주식을 안 사는구나. 이해가시죠?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언론에서 맨날 그냥 뭐 이자 올라간다, 금리 올라간다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세상에 주식쟁이들이 신용도 안 써요 이제. 와, 네, 처음 봅니다.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그때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나스닥이 7% 급등하고 10% 급등했죠, 그죠? 7% 급등하는 거 딱 보면서 전 그 생각했어요. 전 미국 지수 급등하는 거 보면서 바로 욕했어요. 이 썩을 것들. 왜냐면 이 나쁜 것들, 이 썩을 것들. 그래서 아니 지수가 급등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같고 계속 개인들 괴롭힌 거 아닙니까? 응? 자기네들 전망한 것보다 0.1% 높다, 낮다 그러면서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러더니 막 최근에 애플도 폭락시키고 아마존, 구글 다 신저가 내더니 그죠? 뭐예요? 막 난리지기더니 0.2% 덜 나왔다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연준 총재들 막 이제 기준금리 속도를 낮춰야 된다 일제히 막 그러면서 증시 급등한 거거든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게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급등하는데 욕한 거예요. 제가 혼자 그랬다니까요. 나쁜 것들이면서. 그리고 두 번째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손절하신 분들 엄청나게 억울하겠다. 왜 그러겠어요? 오늘 종목들이 오늘 하루 오르고 끝나겠어요? 앞으로 더 올라오지? 대형주건, 개별주건, 테마주건 손절하신 분들 아니면 미국의 CPI 발표가 무서워서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무지하게 짜증나실 거예요.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속았네 이러면서. 근데 더 이분들이 이제 불쌍한 게 뭐냐면 이분들 이제 주식 못 사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정부에서 이제 당신들 손절했으니까 주식할 자격 없어 이러면서 주식을 못 사게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살 수 있어요 원하면. 근데 못 사요. 왜? 비싸잖아요. 비싸서 이제 주식을 못 사게 돼 있어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보세요. 아무거나 막 보죠. 아니 오늘 원전 테마 주는 걸까요? 한신기계인데 한신기계 이거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왜 못 살까요? 8,000원이죠. 차트를 보면 차트 되게 좋습니다. 크게 놓고 보면은 여기 14,000원, 여긴 8,000원 싸잖아요. 그죠? 근데 못 사요. 왜? 비싸니까. 왜 비싸요? 여긴 5,000원대, 여긴 8,000원대. 비싸잖아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그럼 자꾸 올라가요. 못 사는 거예요.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오리콤.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자꾸 올라가죠? 안 내려와요. 야, 내려와. 내가 살게. 아니야, 나 안 내려갈래요. 여기 8,000원, 여기 5,000원.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못 산다니까요? 에이,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떨어질까봐. 그 사람들이 왜 현금 들고 있는데요? 불안하니까 주식 다 팔아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여기 사겠다고요? 못 산다니까요. 불안해서. 비싸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수익이 안 나요. 끝까지. 그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서암기계공업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눌렀다가 할 수도 있는데 재료만 받쳐주면 바로 날릴 수 있어요. 급등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사겠냐고 여기서. 못 사요. 왜? 비싸니까. 여기는 4,000원, 여긴 7,000원.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못 사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려올까요? 내려오면 살까요? 안 사요. 더 내려올까봐. 그 사람들은 이미 심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장이 되게 9월달 폭락하고 막 10월달에도 많이 힘드셨죠, 그죠? 그때 제가 저녁 방송 안 쉬고 원래 이제 종목 얘기 좀 하려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때 또 시황 얘기해드리고 심리 잡아드리는 방송 계속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데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한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여러분들이 뭐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손절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고 했겠어요? 거기서 손절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처럼 다시 주식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설령 만에 하나 사죠? 사도 불안해가지고 얼마 못 가져가요. 금방 팔아버려요. 그 수익 누가 훔쳐갈까봐 샀는데 5% 수익 났어요. 그러면 안절부절 못해요. 누가 훔쳐갈까봐. 떨어질까봐 다 팔아버려요. 그냥 기가 막히게 바닥에서 사긴 샀는데 남들은 50% 수익 내는데 자기는 5% 수익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5% 수익 내고 상처를 받아요. 돈 벌었는데 상처받는다니까.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끝이 항상 안 좋아요. 반토막 이상 나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불안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무서워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주식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버스 사서 돈 버는 거요? 쉬워요. 추경매수 하는 거요? 쉽다니까요. 손절하는 거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손절하는 거하고 종목 압축하는 거예요. 힘들 때 불안하고 겁날 때 있죠? 제일 쉬운 게 손절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무서울 때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 계속 들으신 분들 뭐 하신 거냐? 그거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은 시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저는 테마주 얘기는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올라간다, 저 종목 올라간다, 이거 매집해야 된다. 무방에서 저녁 방송 때 그거 많이 못했어요. 이제 하려고 이제 지수 얘기하고 이제 환율, 뭐 달러 이런 얘기는 이제 거시경제나 뭐 이런 경제 얘기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종목 얘기 위주로 가도 되잖아요. 맞으면 9번 한번 찍어주시고. 자꾸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찍어주셔야 돼요. 이제 심리 잡아드리는 거 그만해도 되잖아요.
평상시에 번호 안 찍으셔도 이건 찍으세요. 어?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고 이제 종목 얘기 위주로 가야죠. 원래 제가 종목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런 테마가 이렇게 움직이고 순환배가 이렇고 저렇고 옛날에는 패턴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구만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게 아니라고 이제 그거 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크게 올랐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참 좋고 그죠? 환율도 아주 크게 떨어져서 정말 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만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형주 좀 쉬고 대형주들은 좀 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제 긴장을 좀 푸시고, 그죠? 네, 릴렉스, 네, 긴장을 좀 푸시고 마음 편안하게 테마주가 뭐가 움직이는지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돈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다 물려가지고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왜? 돈은 생기게 돼 있어요. 분산 투자하셨으면 그 중에 뭐라도 올라가요. 응? 손해가지도 큰데요? 올라온다니까 그 중에. 응?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이라도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파실 거 아닙니까? 본전에서 팔든 수익 내고 팔든. 그러면 현금 생기면 바로 뭐 하실 건데요? 붕어빵 사 드실 거예요? 주식 사실 거잖아요. 그죠? 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황 얘기 이제 확 줄이고 종목들 얘기해드리고 기법 강의하고 뭐 그럴 테니까 쭉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저기 시황 이런 거 얘기하는 동안에 제 뒤에 그 방송하시는 무소TV 김 실장님이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김 실장님은 김 실장님대로 테마주 얘기 많이 계속 하실 거고 저는 또 저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 방식대로 기법 강의랑 쭉 섞어갖고 쭉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지수가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생이 끝난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출렁거리고 흔들고 또 떨어뜨리는 날도 있겠지만 이제 큰 고생은 끝난 걸로 보여요. 큰 고생은. 네. 다시 얘기드리지만 내일 또 지수 막 2% 3%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으니 조절하는 걸로 갈 테니까 이제 큰 고생은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랑 시황이랑 심리 얘기 그만하고 종목에 집중해서 돈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죠? 수익 내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올해 이제 2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네, 그죠? 이제 올해가 올해 남은 50일 동안 돈 벌어야 되고, 그죠? 올해 또 준비 잘해가지고 내년 초에 또 돈 벌어야죠, 그죠? 개별주 테마주는 항상 연말 연초가 가장 피크거든요. 연말 연초. 예. 가을에 못 가면 겨울에 가요. 그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니까 시즌이죠, 시즌. 그러니까 준비 열심히 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환율이 폭락한 거 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나는 딴 거보다 그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4% 폭락해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 뭐야 이러면서. 근데 아까 이해 다 하셨죠? 달러 인덱스, 엔화, 우리나라 다 뭐예요? 7월달, 8월달 수준으로 똑같이 끌어내린 거예요. 맞춘 거예요. 키 맞춘 거라니까. 아무튼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외환위기 온다고 그 호들갑 떨던 그 사람들 난 책임 좀 졌으면 좋겠어요. 9월달에 환율 급등할 때 외환위기 온다고 함부로 호들갑 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응? 그 사람들 말에 책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임을 안 져요. 항상 보면 그래. 내 비관론자들 싫어하는 게 항상 그래놓고 책임은 안 져요. 아닌 말고식이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아무튼 그리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제가 공개 방송 진행하거든요. 공개 방송이란 건 뭐냐면 낮에 아침 9시부터 라이브 정회원들 방송하듯이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반까지 장 끝날 때까지 방송을 하는 거고요. 여기 무방회원들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틀 동안 하고 그때 이제 회원 가입하시거나 그러면은 뭐 기간 연장 이벤트 해드리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그때 들어오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진행을 하고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무방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 내보낼 거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도 급등하고 외국인 기관 더 본격적으로 막 사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꾸 미루시면은 주가만 자꾸 올라가요. 지금이 바닥이다 싶으면 빨리 들어오셔야지 하루 이틀 시간 자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아셨죠? 저희 방은 오늘도 한동원 테마주 또 사놨어. 한동원 테마주 거의 다 사놨어요 지금. 우두머리급은 다 사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오시면 기존 회원들 없는 종목 그 사라고 할 때 그때 또 추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매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네,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월요일날 공개방송 때 인사드릴게요. 지금 제 뒤에 김 실장님 그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은 뭐 하시죠? 네. 네옴시티 테마 다음 주에 저기 사우디 빈살만 그 사람 오죠, 그죠? 네. 그 네옴시티 테마주가 지금 계속 상한가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신답니다. 네. 저희 종목도 국영GNM이 보유 종목인데 월요일날 뽑을 가능성이 커요. 문자반 회원들은 잘 참고하세요. 네, 아셨죠? 네. 3일 동안 단기 과열 지정돼가지고 단일가 거래가 돼서 못 갔거든요. 네. 이게 월요일날 풀려요. 월요일날 기대해 볼 만하죠.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